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했는데 그 내용과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내 시군이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내놓은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창작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 계획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오사카가 2025년 등록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고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부산 개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길도에 30년 동안 고향 섬마을의 모든 식물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섬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맛비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잠시 숙지는 장마 전선은 주 후반에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 일부 지역으로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 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일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대구 지역은 내일 새벽에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더위가 조금이나마 주춤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6도로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에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환자 본인과 가족에 큰 부담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치매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치매 환자는 72만여 명으로 65살 이상 인구의 10%를 넘고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치매 정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 환자에게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 정도만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60%는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년 따져보면 한 6%에서 7%의 장기 요양 대상자가 요양을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자기 부담분이 부담스러워서 요양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새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주 내용으로는 전국 40여 곳에 불과한 치매 지원센터를 200여 곳 더 만들고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충과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종사자 처우 향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증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새 정책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치매 경증이시기 때문에 약간의 본인 부담을 좀 내시면서 그분들을 위한 간호 서비스를 집에서 받고 싶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으로 치매 환자 72만 명을 보살피는데 해마다 12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돼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치매는 내 가족의 일이기도 하고 훗날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치매 국가 책임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에서 3년째를 맞는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수성모 특설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해변이 아닌 내륙 도시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열전을 펼쳤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스포츠의 꽃 비치발리볼.
내려쬐는 뜨거운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도심 속 모래코트에서 펼쳐집니다. 강한 스파이크 공격과 재치 있는 수비,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관중들은 비치발리볼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처음에 비치발리볼 뭔지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또 재밌고 선수들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상당히 좋네요. 더위가 싹 가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3회째를 맞는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는 올림픽 출전을 위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한 월드투어 시리즈로 승격됐습니다. 올해도 12개 나라에서 16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해변이 아닌 도심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いつも海なんでなかなかこういう感じではないんで、たまにはいいかなとは思います。人がたくさんいて、試合を通りすがりに見に来てくれる。 대구 문화방송은 개막식과 주요 경기를 생중계한 데 이어 결승전도 녹화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도 내 시군이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창작 활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의 투자자가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가 하면 극장 상영용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용품 제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영덕의 풍광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호보트 제작에 최근 프랑스 한 제작사는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변신 로봇인 호보트가 바다 생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제작사는 유럽과 미국에 이를 배급할 계획으로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홍보용으로 영양군이 제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별정원사와 플루토는 완성도 되기 전에 극장판 제작이 추진되고 캐릭터 상품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성과가 좋아서 내년 7월 영화 상영관 개봉 목적으로 후속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공한 캐릭터로 평가되는 엄마 까투리는 TV 드라마와 뮤지컬에 이어 캐릭터 상품만도 수십 종에 이르고 독도를 지키는 바다사자 강치는 베트남에 수출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의 문화 자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작의 모든 것을 지원해온 경북문화 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는 문화 콘텐츠 산업화가 대세라고 강조합니다. 콘텐츠로 하여금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이끌어가고 또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소재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내 전통문화 자원이 미래 신성장 산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26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최근에 계속된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매년 4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해수욕객. 경상북도는 올해 555만 명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피서객을 실은 대형 보트가 시원하게 푸른 물살을 가르고 무더위에 지쳤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너무 재밌고 스릴이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해변에서는 모래성을 쌓으며 아빠와 어린 딸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흐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시원한 것 같고 바닷가 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습하고 푹푹 찌던 장마철 무더위에 도시를 탈출해 피서지로 제격인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와서 노니까 이제 더위도 좀 사라진 것 같고. 지난달부터 포항을 시작으로 개장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14일 26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2011년 480만 명이던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 폭염으로 553만 명까지 늘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도 여름 피서객 유치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국제 불빛 축제와 울진 워터피아 축제, 영덕 황금은어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수상 레저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8건에서 2015년 58건, 지난해는 8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기는 7, 8월, 피해 연령대는 20, 30대에 집중됐고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구명조끼나 안전모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업체 이용 시 사업자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내 해양 선박사고가 8,40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00여 건, 2014년 1,300여 건, 2016년 2,300여 건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해양 선박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908명으로 연평균 1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부산시의 2030년 등록 엑스포 유치 계획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 방침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본의 오사카가 2025년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고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부산 개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 등록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2025년 엑스포 유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오사카를 홍보합니다. And my government supports the candidacy of Osaka and Kansai, and that's so in every respect. 오사카부는 지난 4월 엑스포를 주관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범정부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도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5년 엑스포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에 대회장을 만들어 2025년 5월부터 185일간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의 엑스포 개최가 부산의 직접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2025년에 선정되면 5년 뒤 연속해서 아시아 국가 개최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탈락하더라도 다시 2030년에 신청 가능성이 커 경쟁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 도시 중심으로 개최되던 첫 사례로 오사카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는 외국에서는 볼 때는 어떤 도시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오사카와는 달리 부산은 아직 정부 승인 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 국가사업 승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외 유치 마케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승인이 난 다음에 빨리 해외 유치 홍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에 큰 변수로 작용할 2025년 엑스포 유치 국가는 내년 11월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무려 30년 동안 고향 섬마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지은 조선 중기 문신 윤선도의 유배지로 유명한 보길도. 주민 55살 백형인 씨는 오늘 또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업인 전복 양식 일이 없는 시간이면 산과 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돌담과 집들까지. 백 씨가 섬 안의 식물을 렌즈에 담기 시작한 건 20대 중반부터입니다. 엄청난 식물 자원이 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보길도에 자생 중인 1,500여 종의 식물 가운데 1,400여 종의 기록을 마쳤고 이 과정에서 미기록종도 3개나 발견했습니다. 논문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면서 지금도 매일 인터넷을 활용해 식물 도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길도의 그 존재 가치를 좀 확고하게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는 윤선도의 오우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버신 섬 안의 바위도 기록 중인 백 씨.
먼 훗날 이 기록들을 전시할 조그만 박물관이 생기는 꿈을 꾸며 고향 섬마을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달구시가 올해도 옥상 텃밭 9곳을 조성합니다. 공공건물이나 공공주택 등의 옥상을 활용해서 만드는 옥상 텃밭은 주민들의 소통 공간은 물론 교육용이나 요양기관 등 치유형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구시는 올해로 4년째 옥상 텃밭 조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옥상 텃밭 19곳을 만들었습니다. 달구에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가 문을 엽니다. 달구시는 오늘 오후 2시 대구 환경공단 달서천 위생처리장에서 달구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에는 충전기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 충전기 유지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구에는 모두 공용 충전기 16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달구시는 올해 말까지 200여 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일부 지역으로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일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해 언제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 사이, 대구 지역은 내일 새벽에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면서 밤새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